예, 오늘 뭐 주가가 오를 걸로 장 전에 기대한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조금 밀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강하게 밀리는 거죠. 항상 시장은 올라갈 때 기대치보다 더 오르고요. 떨어질 때 더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 언더슈팅 얘기합니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황 분석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지난 한 주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번 주 초반부터 일단 좀 어려운데요.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볼게요. 박지훈 차장님의 전략을 한 줄로 준비했는데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변동성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바벨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어렵고요. 바벨 전략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아는 사람만 쓸 수도 있거든요.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고 왜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해야 할 때인가요? 예, 일단 뭐 통화 긴축이 계속 거세지는 어떤 압박감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가치주, 뭐 경기 민감주, 화학, 뭐 건설, 뭐 철강, 뭐 이런 뭐 금융, 은행주 쪽에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 섹터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지금 시장에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 차례 얻어 맞았기 때문에 뭐 성장주 단에서 상당히 낙폭이 셌던 부분이었는데 과연 지금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근데 사실 통화 긴축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소위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치주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 차례 얻어맞았기 때문에 지금 그 유동성의 자금들이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 가치주로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차원이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수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략이긴 한데 성장주 단에서의 옥석 가리기 일정 비중과 현재 어쨌든 머니플로우들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은 경기 민감 가치주는 맞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까지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경기 민감 가치주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까지는 그들 섹터에서도 충분히 먹거리 상승 룸은 좀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바벨 전략은 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거센 이 긴축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누그러지거나 어떤 물류 이동에 어떤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완만하게 좀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성장주도 또 매기로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두 바구니를 좀 가져가는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바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할 때 그 바벨 엮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을 하는 이것도 영어네. 그러니까 양쪽을 좀 함께 가져가면서 저울질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쪽에 올인하기 좀 어려운 전략이고요. 그러면 이제 바벨이라는 것도 보통 이제 한쪽에는 뭐 성장주, 경기주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대체적으로 두 바구니 정도로 좀 압축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좀 담고 가야 돼요? 일단은 좀 철강 섹터 이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잖아요. 포스코의 어떤 전반적인 그 상황은 이렇게 썩 녹록진 않아요. 물론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체력이 좀 강건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에 대한 실적은 모멘텀은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죠. 바로 PBR, 뭐 PER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PBR은 0.8, 0.7 이 정도 수준이고 PER은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철강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 벌어질 2022년의 그림을 그려보면 뭐 중국에서 감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 금융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던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을 좀 또 감안을 한다라면 이쪽에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포스코만 보더라도 지주에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뭐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제처럼 뭐 자동차 강판 쪽이겠지만 그쪽은 좀 분위기 괜찮거든요. 5분기 내내 지금 QOQ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형이 올라가면 또 동생격인 또 철강 업체들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건설주보다는 좀 건자재 쪽이 좀 나을 거로 보여지고 화학도 아마 좀 이렇게 순환매 쪽으로 계속 뭐 긍정적인 흐름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방금 바벨 전략에 지금 계속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이쪽에 대한 경기 민감주는 좋긴 한데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충분히 지금 신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전략이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단 물가지표 바라보고 나서 결과치를 보고 나서 그래서 전략을 한번 재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썩 좋지는 않은데 물론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추가 다시 가치주로 쏠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충분히 단기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바벨 전략인 포트폴리오를 그냥 개편한다.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주 후반에 좀 충분히 공략을 하시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한쪽에서는 역시 IT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4분기 매출단과 내년 올해 1분기 매출단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한 75, 6조 정도 1분기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D램에 대한 하방에 대한 하락 폭도 이렇게 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과연 큰 수급들이 계속 받쳐질 것이냐. 그럼 지수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 큰 대형 테크 종목들이 과연 버틸 수 있냐. 그거는 사실 미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굵직굵직한 대형 글로벌 IT 종목들에 대한 버팀목이 좀 있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들이 버텨줘야 뭐 비메모리라든지 뭐 파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고 뭐 IT, 뭐 핸드폰, 뭐 폴더블 최근에 CES 2020도 끝났지만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거들을 담을 수 없는 이유는 역시 형 노릇을 하고 있는 형들이 아직까지 강한 힘을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좀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바벨 전략에 대한 고민은 주초부터 하는 것보다는 주 후반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바벨 전략의 핵심,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 가져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뭘 네. 좀 될 것 같은 쪽으로 확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좀 저울질을 하는 건데 한쪽은 경기주 쪽인데요. 경기 네. 관련주, 네. 철강, 건자재, 건설보단 건자재, 화학 이런 쪽이고요. 네. 한편 이쪽에서는 이제 IT 네. 빼놓을 수 없다. 근데 네. 무게 중심은 뭐 제가 박 사장님 속내로 들어갈 수 없지만 어쨌든 경기 관련주는 주도주라고 보기는 아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조금 더 사실 IT 쪽에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단기적인 그림은 좀 경기 민감 가치주가 좀 더 우월해 보이긴 한데요. 중장기 전략 플랜으로는 뭐 속내를 좀 드러내자라면 네. 역시 테크 쪽에서 좀 그렇죠. 네. 먹거리는 충분히 퍼포먼스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이는. 물론 이번 그 연초부터 상당히 고난의 지금 주식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월형에 대한 실망감, 연준도 상당히 스탠스 가져가는 게 참 고민이 많을 건데 아마 상반기 내로 금리를 한 2번 이상 할 거로 보여지고 하반기에는 QT. 그러니까 대차 대조를 축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에 일단은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격 조정이 빠르게 나오면 충분히 리바운딩도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테크 쪽. 근데 모멘텀 발휘는 애플이 올해 한 3억대, 삼성전자가 핸드폰이 3억 한 4천만 대. 이 스마트폰 쪽에서 폴더블 쪽에서 좀 먹거리는 충분히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전략 되게 유효해 보이고요. 자율주행도 상당히 옥석가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테슬라나 현대차의 그 큰 그림들을 한번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자율주행에서 먹거리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편 장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2021년보다 실적이 레벨업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 아마 1월에 펼쳐질 거로 보여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급적인 교란 상태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번 주에 기관 수요 조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일반 청약을 받는데 이 수급적인 교란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27일 상장하고서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제 공모 들어오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장비 투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주 전부터 2차 전지 장비주가 레벨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형주 단을 보셔야 돼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100조가 됐을 때는 중국의 뭐 CATL보다 100조가 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70조짜리 아니라 70조에서 100조, 110조가 가게 되면 그 소외되고 수급 때문에 교란돼서 매우 억눌렸던 주가가 억눌렸던 종목들의 같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가치를 재평가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미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접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변수는 시장입니다. 네, 기본적인 어쨌든 중심은 IT 쪽에 있다. 지금 이제 IT 쪽을 사실 변동성을 있지만 포트에 IT가 없으면 소외당할 수 있는 장은 분명히 맞거든요. 거기 이제 반도체 말씀하셨고 자율주행이나 휴대폰 부품 뭐 이런 쪽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궁금했는데 말씀을 하셨고 그 밖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거 얘기하면 사실 1월 효과 얘기할 때 바이오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컨퍼런스도 있고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근데 바이오 흐름도 좀 약하죠? 바이오 시각은 어떠세요? 예, 참 제약바이오 참 어려운 섹터인 것 같은데. 어렵지만 또 기회가 있고. 네. 이게 작년에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나타냈으면 참 이런 고민은 안 할 텐데 워낙에 작년에도 너무나 실망감을 줬던 섹터인데 올해 또 이제 연초부터 이 10일부터 13일까지 물론 좀 아쉽습니다. 비대면이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한미약품이라든지 LG화학, HAK, 이노엔, 시젠, 뭐 SK팜테코 여러 회사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모멘텀발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투심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전혀 지금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하지만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좀 깜짝 이벤트, 뭔가 글로벌 제약사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탄생이 된다라면 이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뿐만 아니라 뭐 AACR이라든지 뭐 아스코 충분히 2분기부터 진행되는 이 글로벌 연례 행사들이 좀 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이 코로나 관련된 특수 수혜 이런 효과에 벗어나서 이 전통적인 이 제약바이오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이제 하나씩 보여준다라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감 이 정도는 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리송하고 이 손이 좀 나가지 않고 아직 더 빠질 거야. 뭐 지하 더 몇 층까지 서라고 하는 비관론자도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스켓이 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시장에 신뢰감만 줄 수 있는 이슈만 나온다라면 충분히 제한 시간 내에서는 한번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올해 연내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이제 뭐 백신이나 뭐 이런 쪽의 모멘텀들은 진행형이지만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제 신약 쪽 그 중에서도 금요일도 저희가 이제 딥사이트에서 강하나 연구원 얘기했지만 바이오 가운데서도 바이오텍 이렇게 그 기술 개발이 되는 쪽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1월 효과가 무색하게 지금 1월이 좀 후덜덜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1월 동안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참 이제 이번 주만 보더라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수가 좀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부터 시작해서 참 이게 계속 좀 산 넘어 산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우리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금리가 또 결정되는 부분인데 아마 있고 만기일이 있고 대다수 의견은 금리 인상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서부터 선행적으로 우리는 이미 시도를 했던 금리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금리 카드를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하고 코로나 관련된 이 변수가 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지금 글로벌 시장도 이렇게 옥석을 계속 뭐 가리자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 줄이자. 이제 그동안 선물 보따리 내놨던 거 좀 걷어들이자.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고용입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완만하게 개선될 줄 알았더니 급속도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긴축의 속도가 더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려면 경기 개선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에 좀 약간 선 넘어선의 어떤 이벤트들이 많은데 조금은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일단은 잡음이 많으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다시 재편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요. 담벼락을 하나씩 둘씩 이제 넘습니다. 금리도 금통위도 그렇고요. 뭐 인상하더라도 그게 시장 사실 큰 충격 샥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일 넘어갈 거고 수급도 좀 풀리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넘어가니까요. 전략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